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합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왜 아이를 방임했나?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해당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숨진 아기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물리적 학대 전혀 안 하셨습니까?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핸드폰으로 학대 영상은 왜 찍으신 거예요? 아이들 혼자 자주 뒀다는데 그 부분 한 말씀해 주시죠. 남편은 아이 상태 몰랐습니까? 아이한테 네, 보신 것처럼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했지만 한 달 후부터 방임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입양된 게 올해 1월이고 생후 6개월 때인데 10달 만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입양 한 달 만에 이런 학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10개월간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김성수 변호사님. 예, 우선 이 사건이 어제 그리고 오늘 굉장히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라고 해서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발견이 된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6개월의 영아가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서울 목동에 있는 응급실로 실려오는데 이미 사망이 돼 있던 상태였고 예. 이 의사 쪽 이제 병원 측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는 이 영아에게 이 멍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신체 골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확대의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서 이제 국가수에 부검을 맡겼는데 이 부검 결과 이 사망의 원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의 손상, 그러니까는 등 쪽에서 뭔가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라든지 예. 큰 충격이 있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일단은 이슈가 됐었고 이후에 이제 그 당시의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제 6개월 당시에 이제 생후 6개월 당시에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된 이후에 이제 10개월 정도 동안 이제 많은 학대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로 5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이 학대 관련해서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뭐 경찰이라든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되기도 했었고 예. 20차례에 걸쳐서 이런 면담이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아동학대 혐의가 증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양부모에게서 이 양육이 이루어지고 예. 결국엔 이런 좀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분 그리고 좀 안타까움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충격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해서 이 양 어머니가 보인 행동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승재현 박사님 어떤 행동을 보인 겁니까? 사실 아이가 사망을 했으면 그 아이에 대한 걱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자기가 일정 부분 외의 그러니까 힘을 작용해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아이 부검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뉘우쳐야 되는데 예.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기도를 해달라. 부검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도해달라. 부검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 범행을 엄폐하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지. 절대로 신은 이런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아이가 사망을 했다면 그 아이의 그 진짜 죽음의 아픔을 공감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망한 다음 날 공고라 그러죠. 예. 그 공구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물건을 공동 구매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사실 오늘 저도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갈 때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좀 곰곰하게 지켜봤는데 네.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본다면 아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전혀 어떠한 그 감정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 다음 날 물건 공동 구매를 제안하거나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입양가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한 방송사의 입양가족 프로그램에 이 가족이 출연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 지금 영화가 사망한 것이 지난달 10월 13일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에 이제 한 방송사에서 특집 다큐 프로그램으로 입양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 이 가족이 출연을 했었고 당시에 이 영화도 피해 영화도 출연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고 예. 이 방송 당시에는 이 지금 현재 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양 부모의 모습이 굉장히 좀 화목하게 그려지고 있었고 뭐 케이크를 불어주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다 보니까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영상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네. 이 당시에도 피해 영화의 이마에 멍자국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도 결국에는 당시 학대의 정황이 이미 확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성수 변호사께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게 무려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동정책조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첫 번째 아동학대를 막을 수는 없다. 예. 하지만 두 번째 아동학대부터는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되고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 사건조차도 3번이나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더없이 흘려 보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의 허벅지에 멍이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어떻게 부모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의 다리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경찰들이 이런 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특히 이런 어떤 수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한번 지나갔어요. 네. 두 번째는 차 안에 한 30분 정도 방임을 했다는 그런 어떤 신고가 돌았는데 그것도 혐의 없음으로 지나갔고 이제 예. 마지막은 사실상 아이가 영양실조 단계에 있어서 소아과 의사까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서만은 지켰어야 되는데 네. 아이 입안에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입안에 좀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예. 먹지를 못했다. 아니 아이 입안에 염증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들은 아이의 그 영양실조가 없도록 아이를 이렇게 거두어 먹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부분이 더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보호기관의 대처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애 건강을 확인하겠다면서 가정 방문을 요청했는데 이 양부모가 그 개인 사정들 때문에 미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찰, 입양기관,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이 20여 차례에 걸쳐서 뭐 면담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이제 막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9월에 당시에 이제 아동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동보호기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10월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이 아동보호기관의 이 대처도 굉장히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뭐 이런 허위의 말을 꾸며내서 예. 뭐 조사를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아동복지법에 이제 71조 2항 7호에 보면은 이런 정당한 뭐 조사를 뭐 불응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징역의 형까지도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좀 강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그리고 개인 사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금 더 신중히 판단을 했어야 되고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 화제가 되고 시간을 되돌려 보면 경찰의 초동 조치 문제, 보호기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저희가 한 번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전달해 드립니다만 이럴 때마다 다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문제는 아동학대 수사 관련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회에서 공청회 때 수십 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얼마만큼 아이들이 많이 죽어야 예, 이 예.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동 수사 아니면 아동복지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원가정 분리주의가 필요하고 예. 아마 경찰 단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라는 거는 관심과 배려거든요. 관심과 배려가 거치지는 곳에서 과연 친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그게 거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 단계에 분리를 시켜서 정말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는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술을 받아내고 아이의 그 멍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수사를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이라 그러죠. 순환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의 생명은 전지구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점을 깨달으신다면 예. 좀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전문팀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양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간 혐의를 받는 엄마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아동 학대, 그러니까 방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엄마 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동 학대 치사 혐의에 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아동 학대 치사가 되는 경우에는 아동 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제4조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이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거운 형이어서 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이겠지만 현재 혐의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소명됐는지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구속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영장을 이제 뭐 인용을 할 때는 결국에는 뭐 도주의 우려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미 사건 시간이 많이 지났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조금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결국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다만 과거에도 이런 영아 뭐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예. 구속이 됐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쟁점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첫 번째 큐브속 사건으로 만나봤습니다.